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의 핵심이었던 블랙박스에는 사고 전 마지막 4분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전원 셧다운이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이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미국으로 이송됐던 블랙박스가 오늘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만큼 국내에서 더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밤사이 대기가 정체하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정체로 전날 남아있는 먼지가 축적된 가운데 안개와 대기 상공에 약한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져 전국 곳곳의 대기질이 나빠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전북, 경북, 부산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36에서 48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내일도 남아있는 미세먼지와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오전에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겠지만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1.6도 높아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지난해에만 400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지만 인류의 대응은 오히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배경엔 극단적인 날씨 변화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엔 재작년부터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수풀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여름부터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수풀이 바싹 말라 거대한 불쏘시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서부 내륙에서 태평양으로 부는 산타아나까지 강력해지면서 순식간에 산불이 확산했습니다. We had extremely wet winters in 2023 and 24, which encouraged a lot of vegetative growth. We have essentially had no detectable rainfall since about May of last year. 대다수 전문가는 이런 기상이변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1.6도 높아져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재앙의 마지노선 1.5도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물론 한 해의 기록만으로 장기적인 추세를 속단할 수는 없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당장 행동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액만 440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That this is a record warm year means that it's undeniable. And the only people who try to deny it are those who simply can't confront reality.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을 포함해 기후변화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정치 세력은 오히려 약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은 취임 즉시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그린란드와 캐나다, 파나마 운하 등에 대한 지배 욕심을 드러내면서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집권 1기 때부터 지속적인 매입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기후변화라는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극해에 있는 그린란드는 우리나라 21배 크기로 5만 4천 명이 거주합니다. 자치정부가 있는 덴마크령으로 국방과 외교 정책은 덴마크가 맡고 있습니다. 이 동토의 섬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로 격변에 휩싸였습니다. Especially mountain glaciers are at risk, and those records will disappear. And now we're starting to see the melting taking place around the margins of Greenland. 대부분 지역이 두께 4km에 이르는 빙하로 덮여 있었지만 최근 80년대에 비해 6배나 빨리 녹으면서 광물 자원 개발이 손쉬워졌습니다.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44%가 이곳에 있고 원유와 천연가스도 650억 톤이 매장돼 있습니다. 선박들이 항해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해상 항로 역할도 중요해졌습니다. 얼음으로 막혀있던 바닷길이 열려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항로가 가능해 수에즈 운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업가 출신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입니다. Jeg synes, det er vigtigt at holde fast i, at det på den ene side er godt, at der er en stigende amerikansk interesse for, hvad der foregår, også i Nordatlanten, også i det arktiske område, fordi nogle af de spændinger, vi ser i andre dele af verden, ja, de begynder også at komme til det arktiske område. Så jeg som 유럽연합은 2021년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 사무소를 두고 원자재 관리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북극해 프란츠 요제프 제도에 있는 공군기지를 바탕으로 북극 장악을 노립니다. 최근 중국도 조선 능력을 바탕으로 북극 지역에 쇠빙 선단을 운영하며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가져온 북극권 환경 변화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쟁탈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는 가운데 강풍까지 예보되면서 소방당국이 진화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최고 시속 113km의 돌풍과 건조한 대기, 매우 마른 수풀로 인해 위험한 화재 기상 조건이 이어진다며 오는 15일까지 적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와 다른 9개 주, 멕시코에서 온 소방 인력 14,000명, 소방차 1,300여 대, 항공기 80여 대가 투입돼 산불 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보다 넓은 면적이 불탔고 16명이 숨지고 16명이 실종됐으며 건물 12,000채 이상이 소실되자 날씨기업 아큐웨더는 경제적 손실이 22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수많은 주민이 대피한 가운데 빈집이나 상점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범죄도 기승을 부리면서 약탈 혐의로 약 30명이 체포됐습니다. 동해안의 해안 침식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백사장이 사라지고 해안가 도로와 건물까지 위협받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400년 전 형성된 강릉 하시동 안인사구. 해안 침식으로 탐방로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 높이 2m가 넘는 모래 절벽이 생겼습니다. 이곳은 한때 너비 수십 미터의 백사장이 펼쳐졌던 해변입니다. 이렇게 침식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모래가 쓸려 나가는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근 해변에서도 백사장이 깎여 나가면서 도로와 건물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조사 결과 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해변은 모두 66곳. 불과 1년 만에 12곳이나 늘어났습니다. 침식의 주요 원인으로는 무분별한 연안 개발과 기후 변화가 꼽힙니다. 방파제 같은 인공구조물이 모래 흐름을 방해하고 기후 변화로 강해진 너울성 파도와 해수면 상승이 피해를 키운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해마다 수백억 원을 들여 침식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는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실제로 녹색연합 조사에서 해변 54곳 중 34곳이 저감 시설 설치 후에도 침식이 계속되거나 심해졌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도 더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은 주민 이주와 완충 공간 복원을 통해 예방 중심으로 침식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방 중심의 관리로 전환돼야 되기 때문에 AI와 데이터 기술을 통해서 침식 가능성을 예측하고 최적의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부도 뒤늦게 완충 공간을 확보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대상 해변은 아직 전국에서 단 2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경북 경주 월성 2호기의 액체 방사성 폐기물이 비정상적으로 해양에 배출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어제 오전 10시쯤 액체 방사성 물질 저장 탱크 안에 폐기물이 시료 분석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양으로 배출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사건 당시 액체 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배출구에 밸브가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밸브를 닫아 누설을 차단했다고 원안위에 보고했습니다. 이어 탱크에 남은 시료를 분석한 결과 농도와 배출된 방사능은 평상시 배출 수준이었으며 방사능 배출량은 약 29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보고를 받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정확한 누설량과 누설 원인 등을 조사하고 원전 인근 바닷물을 채취해 환경 영향 등을 정밀하게 확인한 후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미국 나사가 추진하는 화성에서 암석 등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는 임무가 비용 증가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도 화성에서 샘플을 지구로 가져올 계획인데 나사의 계획이 지연되면서 중국에 추월당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화성에 도착한 미국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 퍼시어비어런스. 로봇의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는 암석 등 화성 샘플을 채취하는 겁니다. 로봇은 이미 화성 샘플을 채취해 튜브 30여 개에 저장했습니다. 애초 나사의 화성 샘플 지구 귀환 시기는 2030년대 초였습니다. 하지만 재검토 결과 천문학적으로 비용이 늘면서 2040년으로 늦춰졌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나사는 최근 화성 샘플 회수 시기를 앞당기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로봇을 화성에 내렸던 스카이 크레인을 활용하는 방안과 스페이스X나 블루오리진 등 민간 우주 기업의 착륙선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The Sky Crane, and it's been used twice successfully on Curiosity. The second architecture, or option 2, is looking at the possibility of going into commercial capabilities. 나사는 구체적인 샘플 회수 방안은 오는 2026년 결정할 계획입니다. 나사의 화성 샘플 귀환 임무가 사실상 지지부진해지면서 중국에 추월당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8년 예정인 텐원3 임무에서 2개의 로켓을 화성으로 발사해 화성 샘플을 2031년 가져온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은 텐원3 임무에서 착륙선과 이륙선을 실은 로켓 1기와 궤도선과 지구 귀환선을 탑재한 로켓 1기 등 총 2개의 로켓을 각각 발사합니다. 텐원3 임무는 화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화성 샘플 귀환은 화성에 대한 인류의 지평을 한층 넓혀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누가 먼저 가져올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지난해 5월 약 21년 만에 발생한 가장 강력한 태양 폭풍으로 독일과 영국, 중국 등 전 세계에서 형형색색의 오로라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국내외 최신 위성 지상 관측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5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발생한 G5 등급 지자기 폭풍을 관측하고 태양 폭풍으로 인한 우주 날씨가 지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 당시 G5 등급의 지자기 폭풍은 가장 강한 등급인 X급 태양 플레어와 여러 차례의 코로나 질량 방출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 고위도 상층 대기에 에너지가 많이 유입되면서 지구 열권이 가열되고 전리권의 전자 밀도가 달라지며 전 세계에서 다양한 색의 오로라가 관측됐습니다. 올해는 11년 주기로 반복되는 태양 활동 중 태양 극대기에 해당하는 해로 태양 자기장이 강해지고 태양 표면에서의 흑점 활동 또한 활발해지며 이로 인해 지자기 폭풍이 일어나면 위성체 손상과 오작동, GPS 오차 증가, 지상 전력망 손상 등이 일어납니다. 독감 환자가 한 달 사이 크게 늘어나면서 8년 만에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등 다른 호흡기 질환들도 동시에 유행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근 들어 다시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독감 환자 숫자가 8년 만에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 첫 주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99.8명으로 4주 전보다 13.7배 늘었습니다. 청소년은 1000명당 177.4명에 달하고 어린이도 161.6명으로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독감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유형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H1N1형과 H3N2형인데 둘 다 A형 독감이긴 하지만 다른 바이러스인 만큼 2번 걸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간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많고 그리고 현재 인플루엔자의 두 가지 유형 AH1N1, AH3N2가 동시에 유행 중인 점. 여기에 다른 호흡기 감염병 환자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들던 코로나 환자도 12월부터 급증하는 추세고 기침과 고열로 특히 영유아에게 폐렴 등을 유발하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도 9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올해 들어 조금 줄었습니다. 또 중국에서 대유행하고 있는 HMPV,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 역시 2주 만에 2.2배 늘어날 정도로 국내 확산세가 빠릅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 질환이 아직 정점을 찍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감염자 수가 최고치를 찍을 전망인데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늘어나는 설 연휴가 고비입니다.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맞는 것이 좋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중국에서도 겨울철 호흡기 질환 감염자들이 급격히 늘어 진료 대기자가 1000명이 넘을 정도입니다. 곧 다가올 음력설 인구대 이동이 고비인데 중국발 HMPV 확산 우려에 당국 차원의 정면 반박도 나왔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병원 응급실에 대기줄이 섰습니다. 안내 창구엔 최소 3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표지판을 세워뒀습니다. 한밤중에도 병원은 불야성. 1000명을 넘긴 대기자 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哎，感觉武汉又病了，又病了呀！里面都是人呐，挂了1000多号了。 중국에서 급성 호흡기 질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1회 복용만으로 효과를 발휘한다는 독감 치료제는 품귀 현상을 빚으며 웃돈 거래가 이루어질 정도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에선 코로나19 때처럼 중국발 HMPV 감염 확산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중국 당국은 올해 유행성 호흡기 질환의 강도는 지난해보다 낮다며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关于你提到的人偏肺病毒，经向主管部门了解，这不是什么新毒株，把常见病毒渲染为不明病毒，这违背科学常识，是危言耸听。 그러나 여전히 불투명한 정보 공개에 변종 엠폭스 집단 감염 소식까지 더해져 불씨는 커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거주 이력이 있는 외국인 1명과 4명의 추가 감염자가 중국에서 나온 겁니다. 특히 다가올 음력설은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중국 교통당국은 올해 춘제 연휴 전후로 연인원 90억 명이 움직일 거로 내다봤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정부 기조에 맞춰 거점 국립대들이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립대학들은 더는 버티기 힘들다면서 속속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거나 논의에 들어가 올해 대학 등록금이 줄줄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올해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지난 2009학년도부터 17년째입니다. 민생의 어려움과 엄중한 시국 상황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에는 등록금을 동결하는 기조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10개 거점 국립대학교는 고심 끝에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립대학교 분위기는 다릅니다. 제일 먼저 국민대가 17년 만에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고 뒤이어 서강대도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학 알림이에 등록금 인상 논의 회의록을 올린 사립대는 지난 10일까지 19곳. 더 나아가 사립대 총장협의회가 진행한 설문에서 48개 대학이 인상 계획이라 답했고 38개 대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등록금을 올리면 일부 국가장학금 지원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동결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사립대들은 학생에게 가는 장학금 지원책만으론 버티기 힘들다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16년간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로 이미 교육 환경 개선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교육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우수교육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지금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의 경쟁력은 계속 더 약화될 수밖에 없지요. 교육 환경이 열악해지니까. 정부는 대학이 교내 장학금을 10% 줄여도 국가 장학금은 지원하겠다며 새 유인책을 내놨지만 이것만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멈추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2025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 결과 지난해보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이 전국 202개 대학의 정시 지원 건수를 조사한 결과 서울권 41개 대학은 19만 4천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2.7% 증가했습니다. 경인권 42개 대학도 10만 7천여 건으로 1% 늘었지만 지방 119개 대학은 총 20만 3천여 건으로 1.7% 감소했습니다. 학원 측은 의대 모집 정원 확대로 상위권대 합격 기대 심리가 상승하면서 수도권 지원과 연쇄적인 상향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속보가 쏟아지면서 뉴스앱 다운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탄핵 찬반 양측 집회 가열 속 생성형 AI 등을 활용한 영상들도 눈길을 끄는데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계엄 선언 이후 굵직한 뉴스가 쏟아지면서 뉴스 소비가 급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를 했습니다. 지난달 뉴스앱 신규 설치는 31만 건에 달했는데 재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63% 증가했고 개별 언론사 뉴스가 포함된 종합뉴스 앱 기준으로는 재작년 같은 달보다 2배 늘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 측 집회가 연일 뜨거워지면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신기술 여론전도 활발합니다. 탄핵 찬성 측에선 걸그룹 인기곡을 개사해 윤 대통령 목소리를 학습한 AI 노래를, 반대 측에선 윤 대통령 담화문을 가사로 넣은 AI 노래 등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친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탄핵은 다 질색이니까. 비상계엄 국민을 위한 결정 자유와 질서를 지키는 힘을 믿어주십시오. 다만 계엄 선포 직후 언론사 속보로 조작된 캡처 사진이 퍼져 혼란을 일으킨 것처럼 AI 기술 등을 이용한 가짜 뉴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올해 AI를 활용한 허위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할 우려와 함께 여론 조작으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인공지능 AI로 티베트 강진 잔해에 깔린 어린아이 사진을 합성한 누리꾼이 경찰에 체포됐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사진에 명확한 AI 생성 흔적이 존재한다며 이 사진의 원작자가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화면을 담은 영상을 배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칭하이성에 사는 한 누리꾼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AI로 합성한 어린아이 사진과 티베트 지진 정보를 엮어 유포한 것이라고 보고 행정구류 조치했습니다. CCTV는 AI 기술의 끊임없는 발전으로 허위 정보 생성 문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중대한 재난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반드시 경계를 높이고 정보 전파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월 13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